네, 안녕하세요. 교실 속 손쉬운 영상 제작 MS 클립챔프 활용을 어, 설명과 강의를 맡은 오금중학교 이상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그 MS 클립챔프, 그러니까 영상을 제작하는 툴이죠.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클립챔프가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눈으로 읽어보시고 또 제가 이렇게 매뉴얼을 설명하면 실제적으로 와닿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영상 한 편을 실제로 편집을 하면서 요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크립챔프를 사용하려면 당연히 오피스닷컴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는 이 오피스닷컴 하나만 알고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로그인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이용을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을 완료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과거에는 여기에 이제 MS365 관련된 것들이 계속 나와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코파일럿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앱을 눌러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클립 챔프를 쓰니까 여기 클립 챔프가 바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경우에는 모든 앱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클립 챔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립 챔프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새로 만들기 업로드부터 해서 쭉 이렇게 화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몇 개의 템플릿들이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뭐 학생들이 만들어 온 영상이나 또 선생님께서 수업 준비를 하시려고 편집하려는 영상들을 대부분은 요 템플릿에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편집 툴이 이쪽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클립 챔프 페이지가 한 번에 딱 안 열리는 경우들이 실제로 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새로 고침을 해주시던가 새로 고침을 해도 잘 안 열린다. 그러면 나가셨다가 다시 한번 들어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가끔씩 학교망에서 잘 안 열리는 경우가 또 있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디오 프로젝트가 빨리빨리 안 열리는 경우들은요, 이제 코파일럿 이쪽 홈페이지로 다시 나와서 여기는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이 만들기를 누르고 비디오를 눌러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번에 잘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경로를 바꿔 주시는 방법으로 좀 더 편리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로를 다르게 들어가는 방법, 그러니까 만들기를 통해서 비디오를 눌러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앱을 눌러서 클립챔프 자체에서 비디오 프로젝트를 눌러서 들어가는 방법. 그런데 이 방법이 잘 안 되면 여기 만들기 눌러서 들어가시는 방법도 뭐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비디오 프로젝트가 열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웹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스토어 있지 않습니까? 스토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들어가시면 오프라인에서 설치해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스토어에서 쓸 수 있습니다. 클립 챔프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 클립 챔프에 앱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설치형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로그인을 이제 동일한 MS 계정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치형 버전이다 보니까 조금 성능이 좋은 컴퓨터인 경우에는 이 방식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제 학교에서는 뭐 이렇게 윈도우만 쓰는 게 아니라 뭐 크롬북을 쓰거나 웨일북을 쓰거나 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이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웹브라우저를 그냥 이용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토어를 이용을 해서 뭐 PC, 윈도우 성능이 괜찮은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설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달을 드렸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비디오 프로젝트 위에 여기 이름을 여기 바꾸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뉴스를 하나 가져다가 그 뉴스를 편집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클릭을 해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미디어를 갖고 와야 됩니다. 동영상을 갖고 올 건데요. 가져오는 방법은 PC 자체에서 업로드하는 방법, 그리고 원드라이브에 넣어놓은 것을 가져오는 방법, 두 가지 다 있겠습니다. 이제 원드라이브에 넣어놓은 상태로 가져오면 조금 더 빨리 가져올 수는 있겠죠. 그렇죠? 지금 저는 이제 원드라이브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미리 업로드 해 놓았던 동영상을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클립챔프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얘를 가져오겠습니다. 선택을 눌러서 원드라이브에 이미 올라가 있는 거는 비교적 빨리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뭐 하나만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계속 추가해서 뭐 이렇게 교차 편집을 하거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인 기초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하나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를 이쪽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에 긴 빨대가 박힌 거북.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타임라인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될 때는 이렇게 플러스 눌러서 이렇게 늘려서 할 수도 있고요. 또 마이너스를 눌러서 크게 자를 때는 축소도 할 수 있고요. 이 라인에 딱 크기를 맞추고 싶을 때는 세 번째 타임라인 맞춤 있지 않습니까? 얘를 이렇게 딱 누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타임라인을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 이 자막. 요거를 이제 왜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요게 이제 AI가 여기 음성을 분석해서 자막을 쫙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조금 영상이 길면 요 생성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만약 나는 자막을 넣어서 보여줄 계획이다 하시면 조금 미리 눌러 놓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얘를 이렇게 누르면 AI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클릭을 하면 언어를, 지금 한국어로 나오기 때문에 한국어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죠? 한국어, 그리고 미디어 기록. 딱 누르면 이렇게 캡션을 찾아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끔씩 생성을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웬만하면 성공을 하고요. 여기에 자막이 쫙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살짝 걸리는 거라서 제가 이렇게 사전에 해놓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캡션이 생성이 돼서 자막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보이게 하는 거, 뭐 안 보이게 하는 거 이런 것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자막이 여기에 자동으로 나옵니다. 코에 긴 빨대가 박힌 거북이, 20kg이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먹고 숨진 고래. 자, 사람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자막이 생성됩니다. 이제 근데 AI가 분석하다 보니까 틀리는 자막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다 편집을 해 놓은 거라서 거의 틀리는 게 없는데, 예를 들어 여기가 뭐 장기인데 장가라고 혹시 돼 있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장기라고 수정을 직접 해주시면 자막까지 다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자막 기능이 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또 수업 시간에는 자막이 보이면 학생들이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CC, 이 자막 기능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생성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뭐 미리 해놓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이제 영상 편집을 다 끝내고 맨 마지막에 자막만 딱 건드려 놓고 뭐 다른 일을 하시다가 해도 되기 때문에 자막 기능이 굉장히 잘 됩니다. 네, 또 자막만 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한번 본격적인 편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걸 수업 자료로 쓸 건데, 여기다가 이제 뭐 자막도 넣어야 되고 음악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수업 자료로 쓰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코에 긴 빨대가 박힌 거북이. 앞에 앵커가 말하는 부분이 좀 굳이 수업에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보다가 이제 실제 뉴스 장면부터 써야겠다 나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앵커가 말하는 부분까지 들으시다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김관진 기자입니다. 딱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자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분할을 눌러주면 앞과 뒤가 이렇게 이렇게 분할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클릭을 한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지워졌습니다. 그러면 뒤에 영상을 꾹 마우스로 눌러서 앞으로 이렇게 가져오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맨 앞에부터 플레이를 해보면 국립생태원 네, 이렇게 앞부분은 다 지워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이 자르듯이 뚝 잘라내고 지우고 뭐 그렇게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업 자료다 보니까 앞에 타이틀을 넣어주면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타이틀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타이틀을 잘 넣기 위해서 여기 스톡 이미지를 여기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스톡 이미지를 이렇게 한번 넣어볼 건데, 뭐 갖고 계시는 어떤 그냥 바탕화면을 넣어서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뭐 편하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쓸만한 게 있는지. 이게 화학물질이니까 케미스트리 한번 해볼까요? 케미 없나 봅니다. 그러면 적당한 거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조금 연관성은 떨어져 보이긴 하는데 그냥 이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거 해볼까요? 네, 이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냥 이거 이렇게. 자, 플러스를 눌렀더니 이렇게 위로 올라왔죠. 근데 저는 얘를 요 앞에 넣고 싶습니다. 얘를 요 앞에다가 이렇게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꾹 잡고 이렇게 밀어넣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두 개를. 그래서 타임라인을 붙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앞에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보면 이렇게 앞부분이 됐죠. 근데 클릭해 보니까 얘는 사이즈가 살짝 작죠? 그래서 늘려서 꽉 차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제목이 한번 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넣어야 되겠죠. 여기 텍스트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클릭을 해서 뭐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전 여기서 그냥 기본적인 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플러스를 누르면 요 텍스트 타임라인에 들어오죠. 끌어다가 놓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점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보니까 네, 이렇게 글씨가 좀 안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드래그를 해서 조금 키워주고요. 약간 더 사이즈를 이렇게 키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키워주고, 그리고 이제 좀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점 3개 누르고 추가 옵션에 네, 여기 테두리 눌러서 점 3개 추가 옵션에 네, 이렇게 텍스트 관련된 옵션들이 있죠. 그래서 고급, 네, 그림자 이런 것들을 주면 또 좀 더 괜찮죠. 그쵸? 여기 보면 글씨가 잘 보입니다. 그쵸? 그래 다양한 걸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텍스트 박스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지금은 열려 있는데 점 3개 뭐 기울이거나 굵게 하거나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고요. 회전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옵션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업 자료가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네, 국립생태원 이렇게 만들 연구원들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화면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 화면과 화면이 넘어갈 때 전환 효과를 쓰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쪽에 보시면 이제 얘와 얘, 그러니까 여기 앞에 얘와 얘 사이를 이렇게 전환 효과를 주시면 굉장히 좀 화면이 멋있어 보이겠죠. 그래서 전환을 누릅니다. 전환을 눌러서 여기 보시면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한번 타일을 써보겠습니다. 타일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끌고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틈 사이에 넣으면 됩니다. 틈 사이에 이렇게 딱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화면 전환될 때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조금 더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보다가 뭐 비닐. 여기 보시면 이런 블러 처리된 부분들을 보여주 조금 이제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조금 그런 장면들이 있다. 뭐 예를 들어 여기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3년생 보다가 붉은 바다거북 한 마리에서 여기까지는 조금 블러 처리하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한번 잘라주고요. 쭉 3년생 붉은 보다가 바다거북 한 마리에서 나온 쓰레 잘라줍니다. 그럼 이제 요 구간을 이제 안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블러라고 하는 기능들은 여기 위에 보시면 효과에 있습니다. 효과를 눌러서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뭐 블러 보이시죠? 그렇죠? 블러 있고 예를 들어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얘를 블러를 이제 강도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강도도. 네, 그래서 이렇게 블러를 여기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보이냐면 3년생 붉은 바다거북 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미터에 3년생 근데 지금 적용이 아직 안 됐네요. 얘를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를 누르시고 얘를 불러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년생 붉은 바다거북 한 마리에서 나온 네, 이렇게 블러 처리가 됐죠. 그렇죠. UI가 좀 바뀌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클릭을 해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 되는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런 데다가 뭐 특정 구간에 뭐 색을 입혀서 강조를 한다던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해보고 싶으실 때는 그 구간을 또 이렇게 분할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구간을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여기 거북이가 나오는 요 구간을 조금 경각심을 주고 싶었다. 그러면 이렇게 네, 딱 들어와 가지고 여기 필터 여기 보시면 뭐 오버레이 이런 거 하면 좀 색깔이 진해지죠. 그렇죠? 그럼 요 구간들은 좀 어두운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좀 보여주기 싫은 곳을 가려주거나 뭐 또 특별한 효과를 주고 싶을 때는 효과를 쓰시면 됐고
요런 이제 색깔을 바꾸거나 하는 것들은 이 필터를 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 구간을 자르고 효과나 필터를 그냥 클릭해서 입혀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간단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목소리를 안 나오게 하고 싶거나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 겁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요 뒤에 이제 앵커가 누구입니다 하는 부분은 그냥 안 들려줘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입니다. 이렇게 SBS 네, 요 부분을 그래서 딱 자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소리를 제거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른 구간은 여기 보시면 볼륨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볼륨을 아예 0으로 내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소리가 나다가 입니다. 소리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 구간을 자르고 효과를 넣고 소리를 줄이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음악을 한번 깔아 보겠습니다. 음악은 저희 이렇게 인트로 영역에 여기 쭉 이제 이 앞부분에 음악을 한번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여기 음악이 있고요. 갖고 계신 것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여기에 있는 거를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쭉 한번 볼까요? 조금 그래도 밝은 느낌보다는 어두운 느낌이어야 되니까 베이스 한번 해볼까요? 뭐 아주 어두운 느낌은 아닌데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를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여기 타임라인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지금 엄청나게 깁니다. 그쵸? 그래서 얘도 자르시면 돼요. 자르시면 돼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위를 딱 주면 잘리죠. 지금 음악을 클릭을 하고 얘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같이 잘리니까 이렇게 해서 뒤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네, 이렇게 됐죠. 근데 좀 잘못 자른 것 같은데 하시면 컨트롤 Z, 컨트롤 Z를 하시면 되고요. 앞에는 음악이 안 나온 것 같은데 하면 앞을 이렇게 잘라주고요. 여기 보시면 음악을 클릭 안 하면 같이 잘리죠. 컨트롤 Z를 해서 음악을 눌러주셔야 돼요. 음악을 네, 이렇게 누르고 잘라야 됩니다. 클릭해서 딜리트 키 이렇게 그래서 쭉 가다가 음악은 여기까지 하시면 클릭해서 딱 자르시면 돼요. 이 뒤는 필요가 없잖아요. 클릭해서 딜리트 키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앞에서부터 음악이 근데 좀 뚝 끊기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뚝 끊기는 느낌이 날 때는 뭐 이제 페이드 아웃 같은 것들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음악 구간 있지 않습니까? 요 음악 구간 이 음악을 누르고 페이드를 눌러 가지고요. 페이드 아웃 같은 거를 약간 뭐 이렇게 조금 시간을 올려서 넣어 주시면 소리가 살짝 은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죠? 뒤가 쓱 줄어들죠. 국립생태원 연 이렇게 쓱 줄어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몇 가지 기능을 좀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뭐 스톡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인트로나 이런데 저는 아까 이미지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미지로 했잖아요. 이미지로 했는데 뒤에 배경이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스톡 비디오를 쓰시면 됩니다. 비디오를 쓰시면 되고 그리고 텍스트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한 화살표로 여기를 봐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 이렇게 거북이가 있는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딱 추가해 주시면 얘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붉은 바다 여기를 주목해서 봐라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밑에 글씨를 넣어 주신다던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구간은 이렇게 화살표가 붉은 바다 거북을 부검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강조해서 볼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보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사실 저는 브랜드 키트는 거의 잘 안 써가지고 요거는 이제 한번 만들어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브랜드 키트는 거의 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기능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알아봤고요. 사실 이런 것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자르고 붙이고 덮어 씌우고 자르고 붙이고 덮어 씌우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뭐 특정 구간을 좀 영상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역시 그 구간을 이렇게 해서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구간을 클릭을 하고 뭐 속도 같은 것들을 여기서 조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속이 빠를수록 올라가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뒤가 떨어져 나가죠. 그럼 앞에 거를 뒤에다 이렇게 끌어다가 붙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속도를 증폭시킨 구간 같은 경우에는 장기를 뚫어가지고 구멍이 생기는 경우에 장점공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쓰레기들이 장기 밖으로 나와서 이 복강을 네, 이렇게 속도가 빨라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 구간을 자르고 뭐 입히고 지우고 뭐 밑에 깔고 아니면 속도를 올리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건 역시 만약 편집이 잘못됐으면 컨트롤 Z 이렇게 해가지고 원상 복구를 시키면 되시겠습니다. 영상 편집은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랑 이 정도로만 구성을 해도 기본적인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응용력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몇 번씩만 클릭해 보면 아, 특정 구간을 그냥 자르고 붙이면 되는 거였구나. 그리고 위아래에다가 효과나 자막, 음악을 깔면 그게 보이는 거구나 하고 학생들은 다 이해를 잘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요 뒤에다가 예를 들어 뭐 선생님의 설명 영상 같은 것을 추가하시고 싶다 그러면 녹화 및 제작을 눌러가지고 뭐 웹캠이나 또 지금 PC의 화면을 이렇게 추가해서 학생들에게 녹화를 해서 보여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웹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눌러보면 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지금 다른 데서 카메라를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원래는 이게 카메라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게 오디오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누르면 네, 제 목소리도 녹음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영상으로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저장 및 편집 누르면 네. 이게 뒤에 이렇게 추가가 됐죠. 원래 이제 영상까지 들어갔으면 요 아래 타임라인에 이렇게 붙었을 건데 지금 음성만 넣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뭐 인트로와 아우트로에 어떤 설명, 뭐 예를 들어 뭐를 중요하게 보세요. 뒤에서 자, 잘 보셨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뭐 따로 찍지 않으시고 이 안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그 카메라를 하나 녹화해서 쓰고 있어서 카메라 동시에 두 개가 송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전반적인 아주 기초적인 편집은 끝났고요. 영상으로 추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품질을 결정하면 되는데 저희가 웬만하면 FHD 1920, 1080으로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을 누르면 원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럼 조금 백업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 옵션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어디에 저장할 건지도 결정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내보내기를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영상이 레코딩 그리고 이제 추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실에서 그냥 웹사이트만 열리면 MS 계정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영상 편집을 아주 쉽고 간단하고 또 고품질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클립챔프가 이렇게 굉장히 유용하고 또 간단하지만 기능이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편집 방법 그리고 어떻게 추출하느냐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자막 기능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 끝나서 이렇게 원드라이브로 업로드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업로드가 다 끝나게 되면요. 원드라이브 폴더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 명으로 지금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점이라고 아마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쉽고 편리하고 간단하니까요. 이런 이제 프로세스들을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클립챔프 활용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